분기 한정법이라는 거예요. 대추적하고 비슷한 어떤 전수조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분기 한정법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봤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그래서 기본적인 전수조사는 경우의 수가 제한적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이제 제기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이때 종료 조건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순서가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사하냐에 따라서 중복된 값들을 또 중복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조사한 순서가 전수조사할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특정 경우만 조사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탐욕적인 기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탐욕적인 기법으로 설계를 하고 나서는 이 설계된 기법이 정확한지 실제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경우에만 만족하고 다른 때는 안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잘못됐다고는 여러 번 가지고 테스트해 보다가 안 되는 경우가 나오면 발레만 하나 찾아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보면 되겠고요. 전수조사를 하는데 똑같은 인자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조사한 형태로 전수조사가 동작을 한다. 그러면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전수조사하는데 매번 다른 거를 조사하는데 전수조사하는 양이 많다. 그러면 메모이제이션을 통해서도 어차피 개선되는 건 없는 거죠. 물론 메모이제이션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태블레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보통은 태블레이션이 더 효율적이겠죠. 원래 태블레이션 하나 메모이제이션 하나 해결해야 되는 경우의 수, 문제의 수는 똑같은 게 일반적인데 이제 얘는 제기함수, 제기호출 안 쓰고 하나의 함수 반복문 갖고 해결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블레이션 문제가 태블레이션으로 우리가 동적 풀의 어떤 문제를 푸는데 최적화 문제를 푼다. 그러면 최적화 문제가 최적 원칙이 만족이 돼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작은 문제를 갖고 큰 문제를 푸는데 큰 문제가 최적화의 답이면 그거를 이용해서 푸는 작은 문제의 그 해도 최적해야 돼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풀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못 하겠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노드가 유망하지 않으면 배제를 하는 대추적 기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추적은 뭔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까 봐도 캔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직관적으로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목표가보다 더 넘어갔어. 그러면 굳이 계속 다음 해를 추가해야 될지 안 할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내가 대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늘 불필요한 조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불필요 없는 것들은 조사를 안 하는 방법으로 구현하면 되겠고요. 아니면 좀 전문적으로 앉아서 노드의 유망 여부를 좀 더 효과적으로 검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고민해보고 그 고민의 토대로 유망함수를 만들어서 조사하는 방법이 이제 대추적이 될 거고요. 이 대추적은 제기호출 트리를 그대로 그 순서대로 조사를 합니다. 다만 조사하다가 그 밑으로 갈 필요가 없으면 안 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순서는 원래 전수조사로 하는 순서랑 차이는 없어요. 안 한다 뿐이지 일부를.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순서대로만 하니까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순서로 만약에 우리가 그 제기호출 트리를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걸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더 빠르게 최적의 답을 찾으면은 더 많은 걸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답을 이미 알아버리면 그거보다는 더 긴 게 나올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답을 찾을수록 배제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늘 똑같은 순서로 찾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유리할 것 같은 거를 먼저 탐색해 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배우는 분기 한정법입니다. 분기 한정법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 거를 먼저 검사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리한 거. 근데 조금 더 유리한 거를 먼저 탐색하려 그러면은 기존 틀로는 안 돼.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전수조사를 그대로 사용하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순서가 그 짜진 대로 그대로 갈 뿐이에요. 우리가 순서를 배제는 할 수 있어도 순서를 막 제기호출 트리가 내가 구현한 대로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먼저 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기호출 트리로는 안 돼요. 내가 순서를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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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미 순서대로 내가 가고 싶어. 이 트리가 있는데 내가 어떤 이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은 DFS잖아요. DFS. DFS로 탐색하는 거예요. 근데 DFS 탐색 안 하고 내가 조사하고 싶은 순서대로 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이 트리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트리 자체를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이 트리가 직접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얘 트리는 가상의 트리고 우리가 호출한 대로 이렇게 얘가 호출 이루어져서 가상으로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트리인데 이 분기 한정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조사하는 트리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직접 만들고 나서는 트리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탐색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DFS하고 BFS가 있겠죠. 근데 DFS로 얘를 갈 거면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BFS로 얘를 가면 BFS는 어떻게 가? 이렇게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네 개를 검사했더니 얘 때 이렇게 네 개를 큐에 넣겠죠. 근데 큐에 넣으면서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거는 가장 유리할 것 같은 거를 먼저 해야 돼. 그럼 가장 유리할 걸 먼저 내가 끄집어 와가지고 그쪽으로 탐색하려면 무슨 자료 구조 쓰시면 돼요? BFS는 그냥 P4Q를 쓰는 거잖아요. P4Q를 안 쓰고 뭘 쓰시면 돼요? 우선순위 Q를 쓰면 돼요. 그래서 분기 한정법은 뭐냐면은 전수조사 할 거를 그 조사해야 되는 거를 그 조사하는 트리를 내가 직접 만드는 거야. 직접 만들고 어떤 자료 구조 써서 그걸 조사를 해요? 우선순위 Q를 갖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분기 한정은 어쩌면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BFS나 뭐 이런 거 짜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쉬운 것 같아요. 제기함수 짜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기 BFS, DFS를 BJJ로 짜는 건 파일만 하나 짜면 되거든. 큐 만들고 짜고 별거 없어요. 그래서 매번 짜다 보면 이만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코딩은 번거롭죠. 보통 그냥 전수 짜면 제기함수 짜면 한 5줄 낼 걸 얘 짜려면 화면하고 복잡하죠. 구조체 뭐 여기 노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노드를 에 대한 구조체도 정의해야 되겠고 막 우선순위 큐도 만들고 그런데 어쨌든 만들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서 갈라 그러면 이 4개 노드가 있을 때 이 4개 노드 중에 어떤 노드가 더 유리한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최적화 문제들은 대추적이나 대추적보다는 뭐가 더 유리해요? 분기 한정이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분기 한정은 트리를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만든 트리를 뭘로 이용해서 탐색을 해요? 우선순위 큐를 이용해서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일 배낭 채우기를 대추적으로 해결하면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영일 배낭은 그 탐욕적인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지만 탐욕적으로 그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는 탐욕적으로 해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없이 채우기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찾는 답은 그 빈틈없이로 찾는 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없이 채우기로 그 한계치, 예로부터 찾을 수 있는 최대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해요? 정렬을 하죠. 일반적인 전수에 정렬할 필요가 없어요. 뭘 먼저 하나 유리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대추적 하려면 배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무게당 이득 기준으로 만들고 이 무게당 이득 기준으로 만들어야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15고 115고 나와요. 그럼 얘 넣었을 때 어디로 가야 돼? 제일 유리한 게 어느 거예요? 115죠. 이쪽으로 가면은 최대 얻을 수 있는 게 115가 나와요. 이쪽으로 하면 82야. 그러면 이쪽으로 먼저 가요. 그럼 두 개 넣었어요. 115, 98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고요. 근데 여기 가면은 80이니까 이 밑에 가는 게 아니라 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는 얘는 너비 우선인데 얘가 그 이전 장에서 살펴봤던 대추적이에요. 대추적으로 이제 기본 전수조사에다가 프로미싱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트리를 내가 직접 만들진 않죠. 트리는 이 트리는 그 재기호출할 때 들어가는 인자값들이 요 값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쪽에 있던 애들은 다 날려먹은 거죠. 조사를 안 하죠. 그런데 얘를 이제 너비 우선이 아니라 최고 우선 프라이어티 큐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노드를 내가 직접 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노드를 만들어야 돼요. 노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노드는 어떤 값들이 들어가냐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값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뭐냐면 이제 현재 이득, 현재 이득, 현재 무게, 그리고 이 노드 다음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득.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current profit, current weight, bound, 그 다음에 요 애가 어떤 애들을 물건에 포함했는지 갖고 있는 정보를 담고 저 레벨은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다음에 고려될 물건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체를 정의해서 이 구조체를 프라이어티 큐에 넣는 거예요. 프라이어티 큐에 넣고 어떤 기준으로 뽑아내면은 이 바운드가 큰 애들 뽑아내면 되겠죠. 맥스 큐 써서 바운드 큰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큐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비교해 보면은 요 트리가 이제 요렇게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게 얘를 고려했을 때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115가 우선순위 큐에 들어가 있죠. 115가 나오면서 115, 82가 들어가요. 그럼 얘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115, 98, 82가 들어가요.
그러면 115가 나오고 98, 82, 80, 0이 들어가요. 그럼 뭐가 나와? 98이 나오겠죠. 그러면 90, 50 들어가고 98 들어갔으니까 요거 두 개 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 얘보다는 내가 구한 값보다는 높은 게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분기 최고 우선 분기 한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코드인데 우리가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도 이게 더 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BFS로 그냥 전수조사하는 거 짜는 거예요. 재기함수로 짜지 않고 BFS 넣어서 짜는 거예요. 근데 BFS 넣으면은 DFS 넣으면은 이렇게 갈 테고 BFS 넣으면 이렇게 레벨별로 찾을 텐데 전수조사 하는 거죠, 그것도. 근데 얘는 그 스택 Q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우선순위 Q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트 바운드를 해가지고 이 바운드를 기준으로 이제 다음에 팝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노드를 넣은 경우, 넣지 않은 경우.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조사하겠죠. 그래서 Q에 항상 한 번 요 반복할 때마다 Q에 두 개가 들어가겠죠. 새롭게. 다음 해를 포함하는 경우, 다음 해도 스킵하는 경우.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서 계속 동작을 할 거예요. 이게 최고 우선 검색하는 분기한정 가지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 방법을 풀 수는 없고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최적화 문제. 최적화 문제이고 내가 이 노드들을 직접 만들었을 때 좀 더 유리한 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은 뭘 이용해서 되추적하는 것보다는 분기 한정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집합 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최적화 문제가 아니에요. 최적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조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쪽 하나 어느 쪽 하나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분기 한정으로는 활용도가 없는 거죠. 대추적은 할 수 있죠. 뭔가 조건 따라서 더 이상 안 가도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N-퀸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추적으로 우리가 걸러낼 수 있어도 요 조합 찾으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분기 한정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무슨 최적화 문제들은 이제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뭘로 계산할 수 있다? 분기 한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분기 한정은 내가 직접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들을 프라이어티 큐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근데 프라이어티 큐로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각 노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애를 먼저 처리하는지가 유리한지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유리한 애를 먼저 처리하게 되면은 배제할 것이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배제할 것이 많아질 거다. 그게 이 부분집합 합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판원 문제 지난번에 이제 동쪽 프로그램 풀었는데 너무 복잡했죠. 그리고 뭐 비트 마스크 필요하고 뭐 복잡했는데 얘도 최적화 문제예요. 최적화 문제인데 얘들 분기 한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분기 한정. 그래서 이런 애에서 이제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 경우의 수는 더 많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통에 주어진 예제는 완전 그래프를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려해야 되는 애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얘를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 그러면 V1
이런 식의 전수조사를 하겠죠. 출발 노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V1으로 시작해서 V2로 가고, V1 시작해서 그 다음 V3 가는 거, V1 시작해서 V4로 가는 거. 그럼 V1에서 V2로 갔고, 그 다음에는 V2에서 V3로 간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밑으로는 안 가도 되죠. 왜 안 가도 되냐면은 이제 안 간 데는 어디예요? V4고, 그 다음에 V1이죠. 이 두 개는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N-2개를 갔으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데는 가야 되겠고 원래까지 되돌아와야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전수조사하면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할 텐데 분기 한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렇게 갔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렇게 가는 게 유리한지, 요렇게 가는 게 유리한지, 요렇게 가는 게 유리한지를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 한계치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계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가 이제 인접 행렬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프를. 그러면은 이 웹환원 문제에서의 주기에 있는 간선의 수는 몇 개인가? 간선의 수. V1 출발해서 모든 노드 거쳐서 다시 V1으로 와야 돼. 그러면 간선의 수는 N개가 필요해요. N개. N개가 필요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최소 4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한계치를 계산하냐면 이 행에 있는 값들 중에 가장 최소값들 4, 7, 4, 2, 4 그러면 쟤네들을 다 더하면은 21이 되죠. 그럼 21이라는 그 투어가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재수 좀 있을 수도 있고 가장 짱을 내쳐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지만 이 21보다는 작은 투어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이용하는 게 이 웹환원 문제를 이용한 그 한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1로 출발하는데 처음에 한계치는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것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2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로 가면 1에서 2로 가는 거, 1로 가면 1에서 3, 1에서 4, 1에서 5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31이 나왔는지 살펴봅시다. 31이. 그러면 1에서 2로 갔잖아요. 1에서 2로 갔어요. 요거는 쓴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인 14 값은 계산할 때 써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두 번째 애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1로 갈 수 있나요? 1로는 안 돼요. 1 빼고는 돼. 그러면 나머지 7, 8, 7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7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 5가 남았죠. 3, 4, 5 노드가. 근데 이 3, 4, 5 노드는 어디로는 못 가? 2로는 못 가죠. 이미 지나왔으니까. 그러면 2 빼고 나머지 중에 최소값들이에요. 2를 빼면 3은 4가 되겠고 4는 2가 되겠고 5는 4가 돼요. 그래서 요걸 다 합하면 3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 22, 30, 41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제일 작아요? 22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처리하는 애는 얘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1로 밑으로 처리하는 거야. 132 계산하고 134, 135 계산했더니 22, 27, 39예요. 그러면
트리에 지금 안에 1, 3은 빠져나가 있을 테고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은 프라이어티 큐에 남아 있겠죠. 그럼 프라이어티 큐 중에 그 다음에 처리하는 애는 제일 작은 애가 얘가 되겠지. 얘 처리하는 거예요. 9번, 10번. 그 다음에 작은 애가 이제 27 처리하고 계속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면은 뭐가 돼요? 그 웹판원 문제를 분기 한정 기법을 써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건 아닌데 여기서도 보면 이 최적 문제에서 한계치를 내가 어떻게 계산할까? 조금은 뭔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죠. 요 전 그림을 보고 얘를 한계치를 요 아이디어로 이 가장 최소값들을 다 더했을 때 21이라는 거 얻었는데 이 21을 그렇게 한계치로 우리가 정의해서 쓸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만 찾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기 한정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요 한계치만 계산하는 방법만 발견해내면 이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어도 그 코딩하는 것 자체로는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웹판원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웹판원 문제와 비슷한 아류 문제를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 작업 할당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할당 문제는 N개의 작업이 있고 N개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각 사람이 특정한 작업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한테 한 작업을 할당해 줘야 되는데 어떤 조합으로 할당해야 가장 효과적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작업 일꾼 1한테 작업 1, 뭐 이런 조합들을 쭉 조사해 나가야 되는데 얘도 2, 3, 1, 4 요거가 최소 한계치죠. 근데 이 경우에도 2, 3, 1, 4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조합이죠. 왜냐하면 작업 3을 일꾼 2와 일꾼 3에 다 할당된 상태로 그 한계치를 계산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거보다는 최저값이 작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돼요. 그래서 작은 거 위주로 풀어나가면서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풀면은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거의 TSP보다는 더 쉽게 간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같은 논리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미 첫 번째한테 두 번째 작업을 할당한 경우니까 2를 쓰고 그 다음 애들은 1은 할당 못하고 나머지 2 뺀 나머지에서 최소값 3, 1, 4를 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면은 어떤 게 더 유리한지가 쭉 나옵니다. 이게 또 다른 예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한정은 요약해드리면 내가 직접 트리를 만들어서 전수조사한다. 내가 왜 직접 트리를 만들어서 전수조사하냐? 좀 더 유리한 방향을 먼저 조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 특별히 유리한 걸 먼저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뭐다? 우선순위 큐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제 그건 알았으면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한계치, 그 우선순위 큐에서 사용할 기준, 그거를 알아내는 게 그거를 내가 뭔가 찾아내면은 분기 한정을 이용해서 최적화 문제를 일반적인 점수조사보다는 또 대추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경우를 배제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에
이제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분기 한정이고요.